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첫날 대학병원 지도 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JMS 총재 정명석 사건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정명석 씨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는데 피해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재판에는 그 3명의 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재판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예. 뭐 준강간, 유사강간 등 말이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나도 역시 그 이와 같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그런 여성 피해자들의 신고가 지금 21명에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이 초반에 2000년대 그 초반에 해외에서 그 성범죄를 저질러서 사실상 그 10년의 형을 받고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또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20대 그 4명의 그 성폭행 피해가 발생됐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신앙심 그런 신뢰관계를 종교의 힘으로 왜곡시켜 놓고 마치 그 본인이 메시아인 양 가장을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극한 사랑의 힘이다 이렇게 세뇌 아닌 세뇌가 된 이런 그 형태로 상당히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1심 구형 자체를 30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어제 열린 결심 공판 이 정명석 측의 거듭된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5달 만에 재개됐거든요. 구형량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일단은 이 재판이 작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1년에 육박하도록 상당히 그 재판이 지연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고 그 의도적인 그 목적으로 물론 이제 정말 재판관이 불공정하다고 한다면 형사소송법상 이를테면 기피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재판의 잘못된 하나의 그 모습 자체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를테면 뭐 이화영 그 대북 송금도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청주 간첩단 사건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번 사례에서도 재판이 이렇게 지연됨에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자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증거 인멸을 한다든가 말 맞추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어쨌든 이번 그 사건도 이 재판부 기피에 관한 대법원까지 항고 재항고가 간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이 2차 피해자가 가능하게 되었던 그런 재판 사법부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법부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죄질이 나쁜 하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징역 그 30년형과 이제 관련돼서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본다면 뭐 중형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정말 그 젊은 그 여성들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영혼 자체가 짓밟힌 그런 것과 같이 한번 비교 형량을 그 해본다면 더군다나 이번이 그 처음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비슷한 범죄로 거의 동종 범죄로 형을 마치고 나왔음에도 거의 누범 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죄를 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징역 30년도 사실은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큰 것 중형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명석 총재의 그 입장 측에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너무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었다 이렇게 지금 부당함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아까 그 재판을 이렇게 길게 느리게 되면서 문제점이 결국은 그 언론에 호소를 한다든가 시민에게 이를테면 집회 시위도 이렇게 하고요. 길거리 가두 시위도 하고 또 팜플렛도 플랜카드도 붙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또 압박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공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일반적인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시각도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정명석 씨 혐의를 전면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은 내가 신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소위
이 세뇌 이런 것은 이제 없었다. 결국은 이것을 합쳐보게 되면 그냥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일정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절차적인 면에서도 무엇인가 공정치 않았다고 하는 점도 함께 좀 다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 특정 언론 매체에 이렇게 방송된 그와 같은 상황 자체가 재판관의 불필요한 예단을 형성하게 했다. 이런 점을 또 다투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그 녹화된 원본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쨌든 확보가 안 됐다. 이러면 이 절차적 공정성에 그 반하는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약하게 되면 실체적인 면에서는 이것은 세뇌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신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현혹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인간적인 면이었기 때문에 인간임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실체적 면을 다투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절차적인 면은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예단 형상과 절차적 공정성에 반했다. 뭐 이런 입장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정명석 씨의 이 조력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에 대한 처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른바 그 정명석 그 총재의 이런 성범죄를 도왔던 6명에 있어서 그 1심 재판이 현재 끝나고 이른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 그 신도 무엇인가 주변에서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그 잠옷을 제공한다든가 또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하는 이런 그 방조적인 행위를 하고 또 어떠한 그 공범자는 통역도 제공을 하고요. 예. 또 이 현장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성폭행 현장 주변에서 이렇게 성폭행 상황이 용이하도록 여러 가지 그 조력 행위를 한 이와 같은 6명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여실장이라고 칭해지는 그 사람이 일단 7년의 징역형을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양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항소를 한 입장이고요. 또 그 남자 그 조력자 역시 3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양형 부당 이유로 지금 항소를 한 입장입니다. 이에 역시 검찰도 아니 이것은 7년 3년은 너무 형이 오히려 가볍다. 그래서 검찰 역시 이제 항소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그 4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남짓에 일단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끝까지 지금 지켜볼 대목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과연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적정한 공정한 대가인지 왜냐하면 사실은 그 성폭행 가해자 못지않게 주변에서 조력 행위를 한 그런 것이 더 비난 가능성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현재 그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이 정명석 씨를 메시아라고 묻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메시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답변을 대신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힌 거 봐서는 어쨌든 본인도 무엇이 진행 중에 있고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식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공범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좀 더 객관적이고 비례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관련 내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20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지도 교수가 전공의를 상습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녹취 파일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의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야, 이 환자하고 나빠 하시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 한 대라도 안 맞으면 그 어른이 혼자 몇 명이나 된다고 1년 차도 하는 거야. 네, 녹취 파일 함께 듣고 오셨는데 저희가 폭행을 예상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병원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 상습 폭행을 한 대학병원 지도 교수로부터 받았던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녹취 그리고 영상 파일을 함께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이 안경이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는가 하면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퍽퍽 뭐 이런 예. 소리, 이른바 그 갈비뼈 뭐 이런 데에 심한 구타를 당했던 것이고요. 이른바 시와 때도 가릴 것 없이 심지어 같은 동료 또는 같은 의료 인력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인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상당한 그 참담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공개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와 같은 악습이 끊어질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용기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 한동안 기침을 하는 또 이런 상태에서 아내가 물어봤을 때 제대로 그 얘기지 못하고 사실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부딪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그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그 왜냐하면 혹시 이것이 역으로 앞으로의 나의 이 수련의 의사 생활에 보복과 응징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은 이러한 두려움도 항상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습을 이제 끊어야 되겠다. 뭐 이런 용기를 낸 것 같고요. 예. 저와 같은 이제 폭행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소위 그 수술 결과에 따라서 벌금의 명목으로 금전까지 갈취를 했다라고 하는 사항이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이와 같은 폭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이 인사과 그리고 관련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폭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상황인 것이죠. 그럼 조치를 좀 병원 측에서 취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병원 측의 그 조치가 일단은 이 해당 그 지도 교수의 의료 행위를 모두 금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요 이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예정된 수술이라든가 예정된 진료는 허용하는 것으로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잠정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을 철회하고 모든 이를테면 당직 그 업무에서부터 외래 또 진료 모든 것을 다 이제 금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상황에 있어서 공식 그 인사 부서에 통지를 했고 또 그 대학의 그 성평등 인권위원회에 통지를 해서 여기에 걸맞는 이제 징계와 관련된 불이익 조치에 관한 논의가 지금 뭐 시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이 아시아나항공기가 하강하던 중 한 남성이 비상 탈출구를 연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뻔한 겁니다. 이른바 항공보안법 위반인데요. 소위 그 제주도에서 지금 대구에 착륙하기 무려 230m 직전이니까 그 시속 200km로 지금 하강하는 것인데 그 문을 예. 그냥 개방해 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여 명 가까이의 이를테면 상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고소장도 냈고요. 어쨌든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만,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즉 정신 감정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것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이 감정 결과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정신적 치료, 그다음에 보호 관찰 등을 이제 명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각종 사건과 관련해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